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호르몬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암기 쪽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물론 암기는 많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게 이제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은 우선 이 호르몬에 관계된 문제가 나올 때는 요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맨 처음에 요거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는데, 이 내분비샘은 그 분비관이 없이 그냥 그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되면 그 주변에 흐르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 중요하고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그래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 일단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서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표적세포라는데 특정 세포에만 작용한다. 특정 기관에만 작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그 표적세포는 실제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면 호르몬이 그거를 갖다 그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정 세포, 다시 말해서 표적세포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 호르몬이 떴다 그러면 저거 내가 작용해야 되는 호르몬이구나 감각을 해가지고 그 호르몬에 대해 특이적으로 그 세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데, 극히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죠. 우리 조금 그런 말 얘기 같지만 키가 작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의 부족, 그 다음에 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인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적은 양이 상당히 큰 효과를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네 번째 중요하네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 보니까 종특이성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척추동물이면 사람 거를 돼지한테도 집어넣어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 또 돼지 걸 사람한테, 또는 강아지 걸 실제로 사람한테 작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강아지 걸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특이성이 없다는데,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항원항체 반응을 했죠. 여러분들 항원항체 반응에서 여기 나와서 호르몬은 비록 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항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항원으로 인식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종특이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에 있는 호르몬을 또 다른 종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걸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분비샘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다시 말해서 분비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그 분비샘이 내분비샘입니다. 주로 이제 호르몬을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외분비샘이 있는데, 외분비샘 보니까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땀샘, 젖샘, 그 다음에 소화샘처럼 분비물을 특징 분비관입니다. 분비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통해서 몸 표면이나 소화관에 분비하다. 몸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기관인데, 이 왼쪽 거 보면 어떻습니까? 왼쪽 거 보면 특별히 분비관이 없죠. 그 사이사이를 혈관이 지나고 있는데 그 혈관 쪽으로 분비하는 겁니다. 분비관이 없이.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동해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겠죠.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외분비샘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이 분비세포들인데, 이 분비세포들은 이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 분비해가지고 모았다가 이 분비관이거든요. 분비관 쪽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외분비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비교하는데, 흔히들 우리 작용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놓고 보는데, 일단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구분을 했는데 전달 매체가 뭐냐? 호르몬은 아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실려서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혈액이 되겠고, 당연히 신경은 뉴런이 되겠습니다. 전달 속도, 이거는 비교적 느리다는데 아까 혈관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혈관이 온몸을 한번 도는데, 혈액이 온몸을 한번 도는데 약 48초에서 1분 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껏 전달하면 시간이 짧아도 한 50초 정도, 느려도 한 1분 정도 사이에 이제 작동이 되는데, 얘는 실시간으로 되죠. 거의 시간 차이 없이 신경은. 그래서 매우 빠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신 이 호르몬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금방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래 지속된다. 근데 신경계는 전기적인 자극입니다. 전기적인 자극은 한번 자극이 줬다면 그 다음엔 없죠. 그래서 매우 빨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신 물질이니까 온몸에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갖다 퍼지겠죠. 하니까 작용 범위 넓은데, 신경인 경우에는 매우 좁은 범위, 그 신경이 닿는 부분만, 접촉된 부분만 자극이 가겠죠. 그래서 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인데, 얘는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적기관. 그 호르몬을 갖다 인식하는 기관, 아까 말한 수용체가 있는 기관이죠. 그 수용체가 있는 기관에만 작용한다라고 했고,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 전달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그 특정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자극받으면 그 기관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건 바로 뭐냐? 바로 신경에 의해서겠죠. 뉴런이 아까 말씀드린 그 표적 기관 아니면 표적 조직이 되겠죠. 그 세포 쪽에 직접 연결돼서 전기적인 자극이 오게 되면 이 기관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근육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수용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호르몬이죠. 내분비 세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비관 없이 이게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에서 모여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돌겠죠. 돌다가 보니까 그 표적 세포가 있으면은 표적 세포에 그것이 달라붙으면, 요게 지금 수용체입니다. 요게 수용체인데, 그 수용체에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했는데, 이건 뭐냐? 각종 내분비샘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분비하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인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뇌 쪽에 시상, 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라고 하는데, 여기 시상, 하부는 맨 그 사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맨 상위층의 그 계통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데, 신경으로도 명령 내리고 호르몬으로도 명령 내립니다. 여기서는 호르몬만 보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만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뇌하수체는 전엽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엽에서 무슨 호르몬 나오냐?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뇌하수체 어디서? 전엽에서 분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자,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성장 호르몬. 자, 여러분들 혹시 저희 노트를 갖고 있으면 한번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후엽이 있습니다. 후엽은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 옥시토신. 그 다음에 ADH. 자, 이 호르몬 각각의 기능 자체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목 쪽에 보니까 갑상샘이 있죠.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티록신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칼시토닌이 나옵니다. 부갑상선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그렇죠. 파라 호르몬. 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부신, 그러니까 콩팥의 위쪽에 꽃갈 모자 씌운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서도 겉질과 속질인데, 부신은 겉질과 속질이 있습니다. 자, 겉질에서는 어떤 것이 분비되냐? 그렇죠. 아드레날린. 죄송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당질 코르티코이드.
양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운다 싶으면 이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속지에서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드레날린. 또는 뭐죠? 아드레날린 말고 같은 말로 에피네프린. 또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참 쓰는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하는데 그냥 다 같은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또 있죠. 이자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알파세포, 그 다음에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 뭐가 되죠? 글리코젠. 베타세포에서는요. 그렇죠. 인슐린. 이렇게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정소는 남성 호르몬, 다시 말해서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난소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그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핵심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자극 호르몬 했는데 이거 조심할 거.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에 한번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 요약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부신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분비되는 호르몬은 모두 고르라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 겉질,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도 나오지만 약자로 써가지고 ACTH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 자극이니까 기능은 뻔하죠. 기능은 어느 기관을 자극시키는, 그래서 무슨 명령을 수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얘는 TSH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약자로 나오는 두 가지는 굳이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성분비, 접분비 자극 호르몬 해서 자극이란 말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 너댓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전부 다 뭐냐? 전엽에서 나옵니다. 옥시토신 뭐 하는 거냐?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자궁 수축 호르몬이니까 뭐예요? 병원에서 분만 유도제라고 되어 있죠? 애가 나올 때 나오지 않고 좀 더 시간이 지체될 때 분만 유도제 넣을 거야 하는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자, 이거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은 나중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잠깐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요거 혈당량 높이는 거죠? 아드레날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글리코젠 혈당량 높이는 거죠? 인슐린 혈당량 낮추는 겁니다. 자, 혈당량 높이는 거, 낮추는 거, 높이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낮추는 게 한 가지.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설명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죠. 파라토르몬 이렇게 했는데 이건 관두겠습니다. 티록신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건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자,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오딘. 이게 성분이 됩니다. 요거는 이 아이오딘은 우리 논술분지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오딘은 어디 많습니까? 그렇죠. 미역, 다시마에 많죠. 그 미역, 다시마에 많은데 그 미역, 다시마 물질에 대해서 촉진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미역을 한 달 동안 지겠습니다. 그 매일 몇 끼마다 먹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물질에서 촉진하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을 때 그 상처가 나죠. 그래서 상처 난 것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티록신, 이 아이오딘이 많은 미역을 먹게 되는 겁니다. 먹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우리나라 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죠.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일단 그 명칭과 특징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